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 사전 44번째 기업 엣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ETSY고요. 저희가 우량주 사전 코너에서는 5가지 핵심을 빠르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 그다음에 미래 실적 분석, 그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적정 주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우량주를 저희가 이 우량주 사전 코너에서는 저희가 101개 기업을 다룰 건데 지금 이제 한 44개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좋은 가격에 왔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좀 이렇게 매매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애쉬. 네. 이 회사는 이제 뭐 리테일 인터넷 뭐 쇼핑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애쉬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뭐 아마존닷컴하고는 좀 다르게 수공예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만드는 어떤 뭐, 뭐 목공예 제품이든 또는 뭐 금속 제품이든 뭐 코로나 때는 이제 수공으로 만드는 이제 마스크들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걸 사러 왔다가 한때 이제 마스크가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러 왔다가 와보니 되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소품종인데, 그러니까 다품종인데 이렇게 소량씩 생산하는 개인들이 많이 자기의 제품들을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4번째로 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다 망가졌던 기업들을 포커싱해서 봐야 되는 시점들이고요. 고전에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서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쉬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주가가 뭐 그냥 조정도 없이 거의 올랐다 싶을 정도로 급등주였고 최근에 1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이 조금 잦아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주가들이 상당히 깨어지고 실제로 대면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쪽의 사업들이 이제 집중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우리 뭐 호텔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2020년 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는 상당히 실적과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가격 자체가 이런 형태의 기업들도 아직도 비싼 기업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뭐 거의 뭐 가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 회사가 할 정도의 가격에 있는 기업들은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최소한의 성장들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쉬도 그동안 후보군에 있었지만 101개 기업의 리스트에 있었지만 주가가 비싸고 이런 상태에서 소개를 못 해드리다가 이제는 가격대도 많이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44번째, 44번째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회사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마켓플레이스가 75%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지역별로 보면 이제 미국이 60%, 그다음 영국이 14%, 기타 나머지 이제 해외 지역들이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내 매출이 가장 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주가를 보면 이때가 이제 뭐 최고 이제 주가들을 기록할 때죠. 그래서 $300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이 회사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이 좀 잦아들고 그다음에 기술주들 막 이렇게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해서 주가가 약 뭐 한 $70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4분의 1 토막? 그러니까 한 75% 빠진 거니까 이거는 뭐 75%, 80%, 85% 이건 의미가 없죠. 거의 뭐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실적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정상화 되려고 하면 한 $70에서 한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시점에는 애쉬가 뭐 PER도 거의 100배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들이었고요. 지금은 낮아져서 아마 한 30배 이런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지표 볼 때 조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요 시점에 바닥을 찍고 지금은 조금은 슬금슬금 올라와서
$110 정도 전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이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실적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었던 2020년도, 2021년도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쪽에 매출이 폭발하죠. 폭발하면서 뭐 주당 순이익 매출이 뭐 다 증가하는 그런 구조에 이제 쭉 들어간 거죠. 그리고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장률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고성장기에 줄 수 있었던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이제 저성장에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바뀌면서 급격한 이제 주가 하락들을 좀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수준은 성장이 아니라 거의 뭐 저성장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밸류까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을 좀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24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한 6.3%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은 2.16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한 36%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실적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미 8월이 중순이 다 됐고 이제 9월부터 뭐 10월, 이제 9월이면 벌써 3분기도 끝나기 때문에 4분기 되면 저희가 대부분 2023년도 예상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예상 실적은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4분기가 되면 이미 주가에는 앞에 게 다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2023년도의 실적이 2022년보다 낮아지냐 높아지냐를 더 중심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의 실적 성장보다 이제는 23년도의 실적의 움직임들을 눈높이를, 그러니까 이제 시각의 위치를 좀 바꾸실 필요가 된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이제 27억 8천만 달러로 약 12% 정도 오르고 주당 순이익이 2.66달러로 23% 정도 오릅니다. 이 정도면 뭐 고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 성장 정도로 다시 이제 회복된 상태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중간 성장이 아니라 2022년도에 맞는 형태의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23년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LC 외에 뭐 웨이페어나 뭐 팟패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쟁사로 거론이 되는 회사들인데 뭐 사실상 그닥 뭐 경쟁사라고 볼 만한 위치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진단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을 가지고 기업의 이제 성장성, 수익성 뭐 이런 거 다 평가하고 있는데 LC가 68점으로 상위 15% 정도예요. 성장성에서 대부분 점수를 좀 못 받았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웨이페어는 12점, 팟패치는 31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기준을 뭐 65점을 잡을 때도 있고 60점을 잡을 때도 있는데 60점을 넘어가면 그냥 뭐 무난한 우량주, 한 80점을 넘어가면 초우량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12점, 31점은 뭐냐면 거의 뭐 시장이 다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거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더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LC가 유일하게 사실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로 보면 웨이페어나 팟패치는 현재로서는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투기 단계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당 순이익을 보면 웨이페어도 적자가 더 2021년도보다 더 확대가 됐고 올해 예상이 그렇고요. 이제 팟패치 같은 경우에 적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업들을 싸다고 생각해서 사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운에 가깝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운이 계속 맞으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맞추기는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LC 정도가 아마 여기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말고 지금 23년도에 지금 예상 실적으로 눈높이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ROE도 뭐 LC가 67.9%로 가장 높은 상황이라 이 기업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쟁사들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 기간 동안 S&P가 4.28% 정도 하락, 그러니까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그랬는데 LC가 40%,
근데 애쉬도 보면 요 중간에도 보면 플러스 50%까지 난 적도 있었어요. 플러스 50 갔다가 마이너스 50까지 간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였던 거죠. 네. 이때는 굉장히 비싸기도 했었지만, 그 다음 웨어페어는 보면 79%, 그죠? 팟패치도 78%. 그러니까 두 개 다 거의 마이너스 80%예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었으면, 만약 1,000만 원 투자했으면 200만 원 남는다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자 기업이거나 또는 그러니까 진단 점수가 좀 투기 등급에 있거나 아직 검증이 안 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뭐 60점, 65점 넘어가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미국에 한 700개 정도 이상의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투자하려고 하면 5개 아니면 10개잖아요. 그 600개 안에서 또 6개면 1% 안에서 고를 수 있는데 굳이 막 저 밑에 있는 막 한 4,000등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급등주를 찾으실 필요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전체 자산의 뭐 5%든 이렇게 뜯어서 나는 어떤 투기 등급으로 뭔가를 내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전 재산을 거기다 넣는 것들은 상당히 뭐 80%씩 이렇게 잃으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멘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하시면 좋은 기업들은 나중에 주가들도 빨리 회복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경쟁사 진단 점수를 보면 이제 애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성장성 외에는 다 대부분 점수가 우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실적이 반영되는 올해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이쪽 부분들도 점수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업으로 네,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웨이페어는 보니까 네, 뭐 볼 게 없죠. 칸을 쳐진 게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상당히 뭐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기업을 내가 완전히 꿰뚫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네,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점수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2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24점이에요. 그러니까 24점도 투자할 등급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팟패치가 31점, 전월하고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비어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경쟁 기업이지만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진단 점수들은 전부 다 저희가 초이스탁 US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 기업, 그다음에 뭐 경쟁 기업들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어떤 현황인지를 보시면 조금 빠르게 여러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배당 분석 네 번째인데 역시 뭐 애쉬도 뭐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현재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 부분들은 네, 뭐 없다라기보다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을 좀 보면 적정 주가가 뭐 지금 계속 뭐 하락을 했고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매우 저평가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8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114.68달러 정도인데요. 적정 주가는 164달러니까 대략 뭐 한 4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데 아마 실제로 2023년도의 실적들이 이익으로 나오면 조금 더 적정 주가는 더 연말 되면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저평가와 저평가가 126달러 이하인데 매우 저평가하고 저평가 사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우 저평가에서 올라와서 네, 지금 현재 저평가하고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앞단계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내년도 실적이 반영되면 진단 점수도 좀 좋아지고 아마 적정 주가 부분들도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면 적정가로 찍혀있는 164달러보다는 조금은 더 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3분기 실적들이 나오면 또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3분기 실적도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은 워낙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오더라도 아마 주가가 훨씬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전략들을 좀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